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섬유산업의 발전 강좌를 맡은 류상윤입니다. 이번 강의는 9번째 강의로 화학섬유 제조업의 성장과 수출 산업화라는 주제로 화학섬유 제조업의 성장과 수출 산업화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면방직업, 직물업, 편직물업, 모방직업 등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자급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방직업 기업들은 수출이라는 새로운 출구를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말이 되어서도 전혀 생산을 시작하지 못한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학섬유 제조업입니다. 레이온 직물은 1950년대에 면직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직물이었고, 나일론 직물, 나일론 양말은 1950년대 후반에 생산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레이온사, 나일론사 등 화학섬유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컸지만 국내에 생산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정부 당국자도 섬유산업계도 화학섬유의 국내 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미국이 한국에 막대한 경제 원조를 제공해 주던 시기였기 때문에 원조 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화학섬유 공장을 건설한 것은 미진화학이라는 PVC를 만들던 부산의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1956 미국 회계연도에 중소기업 원조자금 약 50만 달러를 받아 PVC 공장을 PVA, 즉 비닐론 공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공장은 1959년 7월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닐론은 합성 섬유이기는 했지만 나일론처럼 잘 알려진 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957년에 증여 형태의 원조를 줄이고 차관 형태의 원조를 도입하기 위해 개발 차관 기금, 즉 DLF라고 불리던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증여 형태의 원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DLF 차관 확보에 뛰어들었습니다. DLF는 국가 단위로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기업이나 정부의 신청을 받아 심의했습니다. 또 DLF는 미국 원조기관의 한국 사무소인 경제조정관실과는 별개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경제조정관실이 DLF 신청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민간의 차관 신청을 통제하기 위해 기업들이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제조정관실에는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DLF는 현지 사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각지의 미국 원조기관 사무소의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한국 정부가 진행한 방식은 나름대로 타당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957년 10월에 시작된 한국 정부와 경제조정관실의 협의 결과 9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됐고, 12월에 경제조정관실은 워싱턴의 DLF에 관련 정보를 보냈습니다. 이 9개 프로젝트 중에 레이온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당시 경제조정관실에서 워싱턴으로 보낸 문서 중 레이온 공장 건설 프로젝트의 개요입니다. 레이온 직물업자들이 모여서 한국 레이온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961만 달러의 차관을 들여와 비스코스 레이온을 하루 10톤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공장 건설 장소로는 조치원, 대전, 충주, 대구, 물금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한국 레이온의 발기인 대표는 강화도 조양견직 사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이세연이 맡았습니다. 이세연은 한국직물공업조합연합회의 회장이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주식 20억 환 중 약 80%는 직물업자들이 분담하고 나머지 20%는 일반에 판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한국 레이온이 1957년 12월 제출한 영문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에는 화학섬유 공장 건설업체인 미국의 본 코혼 인터내셔널의 40쪽짜리 계획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1958년 6월에는 3개 프로젝트가 추가됐는데 거기에 나일론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은 그 프로젝트의 개요입니다.
나일론사를 연간 600톤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새로 짓고 또 현재 대구에 짓고 있는 나일론사 가공 공장의 설비 규모를 148톤에서 537톤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한국나일론은 코오롱 그룹의 창업주인 이원만이 1957년 세운 회사입니다. 그는 해방 이전부터 일본에서 사업을 했던 인물로 1951년에는 미쓰이 물산 간부들이 설립한 호양무역과 함께 도쿄에서 삼경물산을 창립했습니다. 삼경물산은 도요 레이온이 생산하는 나일론사의 한국 총판 대리점권을 획득해 한국에 나일론사를 공급했습니다. 이원만은 1954년 국내에 별도로 삼경물산을 설립해 스트레치 나일론사의 국내 수입 및 공급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1958년 스트레치 가공을 직접 하기로 하고 도레이의 사원을 파견해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1958년 10월 공장이 완성되었고 다음 해인 195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제품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공장에 설치한 기계는 미국 원조중 산업기계 구매 자금을 활용해 구매했습니다. 이원만은 나일론사도 직접 생산할 계획을 세웠는데 DLF 자금 신청은 당시 부흥부 차관이었던 신현왁의 권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이온 공장 건설과 나일론 공장 건설 프로젝트 모두 DLF의 심의에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DLF에서는 경제조정관실에 프로젝트의 타당성에 관해 문의했고 경제조정관실은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인 스미스 힌치맨 앤 그릴스의 두 공장 모두의 타당성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여러 프로젝트의 연구를 맡다 보니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 문서에 따르면 타당성 연구 결과는 1960년 중반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나일론 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그해 9월 1일 승인되었는데 금액은 32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1961년 2월 미국 캠텍스와 50대 50 합작 투자 계획을 체결하고 1962년 8월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1963년 8월 준공식에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레이온 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1960년 9월 워싱턴에서 경제조정관실로 보낸 전문을 보면 레이온사를 수입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직접 생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DLF 자금을 활용한 화학섬유 공장 건설 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1960년대 차관 도입을 통한 수입 대체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